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가장 간단하게 먼저 평면좌표를 설명했는데, 평면좌표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공식은 바로 두 점 사이 거리다라는 거지. 근데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사실 누구로부터 나왔다? 바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에 공식 외우신 분들 당연히 있겠죠.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라고 했을 때 A, B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증명해 줬다? A와 Y좌표가 똑같은 연장선을 긋고 B와 X좌표가 연장선이 똑같은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점을 C점이라고 한다면 요 AC 거리 구하고 BC 거리 구해서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사실 나온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화 시켜놓은 게 얘가 A, B고 얘를 C, D라고 한다면 우리는 A, B 사이 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아무 데서나 빼고 제곱한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D-B의 전체 제곱과 공식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길이, 부피, 넓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상 부호에 음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내분점, 외분점이죠. 근데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F반 정도면 사실 외분점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F반 정도는 외분점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A, B와 C, D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내분점 공식은 M 플러스 N분의 N으로 시작한다 그랬지. 그리고 중요한 건 대각선끼리 MC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AN이라고 써주면 되고 얘는 MD 더하기 BN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외분점은 사실상 공식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요 4개의 플러스 부호를 다 마이너스로 바꿔준 게 바로 외분점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제 외분점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되지만 F반 정도면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풀 때 정말 빨리 풀린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자, A, B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우리가 이 A, B를 당연히 어떤 C점을 찾을 건데 그 C점이 만약에 외분점에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B의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A의 왼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우리가 바로 C라고 할 건데 C가 어디냐에 따라서 도대체 저는 뭐를 보고 체크해야 됩니까? 라는 거지.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나서 C가 B의 오른쪽에 있을 거야, A의 왼쪽에 있을 거야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읽자마자 B의 오른쪽에 또는 A의 왼쪽에 C가 나올 거야를 먼저 알고 공식을 하자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처음에 나오는 숫자, 이 M값이 N값보다 크냐 작냐가 결정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대 1로 외분했으면 좋겠다 와 1대 2로 외분했으면 좋겠다, 요거에 따라서 C의 위치가 벌써 결정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쉽게 외우자 그랬냐면 F반 정도면 앞에가 숫자가 큰 게 나왔어. 그러면은 오른쪽을 들렸다가 왼쪽으로 가자. 그래서 얘는 B의 오른쪽에 있는 C가 답이고, 만약에 1대 2야 그럼 1은 2보다 작지? 작으면은 A를 기준으로 왼쪽에 들렸다 오른쪽으로 가니까 A의 왼쪽에 있는 C 값이 바로 답이다 라고 해석하자 그랬습니다. 아셨죠? 근데 사실은 이 교육과정을 뺀 이유가 뭐다? 사실은 내분점으로도 사실 외분점을 풀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외분점은 A, B 연장선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C가 존재한대, 외분점이. 근데 우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얘가 A, B고 문제에서는 이거 두 개는 알려줘요. 그래 놓고 얘 외분점을 찾아달라고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자라는 거지. 그게 C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를 어떻게 제가 내분점으로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모르니까 얘를 X, Y라고 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선생님 저는 똑똑하니까 A, B를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외분점 공식 써서 풀게요. 난 그걸 가장 강추한다 그랬어. 하지만 학교 시험은 만약에 외분점 쓰지 마시오라고 나왔어. 내분점을 이용해서 쓰시오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 a와 누구를? c를 몇 대 몇으로, 얘가 사실 m 대 n이라고 하면 요만큼은 m-n이거든요. 따라서 m-n인데 누구로?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봤더니 그 내분점이 사실 누구였다? b였다라고 해서 바로 이 x, y를 찾는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만 예시 한번 들어줘 볼게. 자, 예를 들어서 a가 1,2야. 그 다음 b는 4,7이라고 할게. 근데 얘를 우리가 한번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자라고 나왔어. 그러면 사실 외분점 공식 쓰면 바로 정답이 나오거든. C점은 둘이 뺀 것분에 8 빼기 1, 그럼 7 나올 거고, 또 1분의 14 빼기 2, 그럼 12, 7,12가 이렇게 구해지더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것보다는 또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거 쓰지 마, 이거 교육과정 빠졌는데 왜 쓰고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으로 보여줄게. 1,2가 이렇게 있었어, A가. 근데 4,7은 저 위에 있을 거야. 요렇게.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자.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2대 1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C값이 존재하는 거거든. 근데 이 C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내분점을 꼭 이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우린 얘를 X, Y라고 두자는 거지. 그럼 민영아, 2대 1이라는 건 결국엔 몇 대 몇이지? 이게 두 칸이고 이게 한 칸이면 사실상 몇 칸이야? 한 칸 한 칸이지. 따라서 얘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사실 B였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1,2A점과 C, X, Y를 1대 1로 한번 내분점을 구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자, 우리 내분점 공식은 솔직히 쉽죠? 2분의 X 더하기 1 Y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그게 내분점 누구 나오면 돼? 4,7이랑 똑같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암산해 보면 여기가 8이 나와야 2로 나눠서 4니까 x는 뭐가 나와? 7이 나오고, 여기가 14가 나와줘야 2로 나눠서 7 되니까 y는 뭐가 나와? 12. 그럼 아까 외분점이랑 똑같이 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 시험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2대 부고는 서술형이 없고 중앙여고는 서술형이 있지만 사실상 2대 부고는 외분점 공식을 써서 풀면 완전 개꿀인 거고, 다른 애들은 외분점 못 쓸 때. 하지만 다른 학교 혹시 서술형 있는 학교는 외분점을 이용하지 마시오 하면은 내분점으로 풀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내분점, 외분점을 배우면 항상 따라오는 거 있었지? 내가 저번 시간에 내 오른쪽 손모가지 걸고 학교 시험에 꼭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게 가계 이등분선이었어.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는 첫날이니까 사실 너무 딥하게는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를 더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우리 이거 가계 이등분선은 뭐라 그랬지? 사실은 피치 엉덩이, 피치를 뭐라 그랬지? 그 어피치 대가리 떠올리자 그랬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여기가 M 값이면 바로 AB 대 AC는 BM 대 MC다. 그래서 피치 대가리를 떠올리자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공식은 아니지. AB 대 AC는 누구랑 같다? BM 대 MC와 같다 라고 했던 게 사실 저번 시간이었는데, 얘들아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딥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각이라는 건 내각이야. 내각이라는 건 뭐야?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을 2등분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었어.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모의고사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이게 내각이 아니라 외각으로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F반 정도면은 외곽의 2등분선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곽의 2등분선. 선생님이 개념 프린트에는 얘는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블랙라벨 책에는 있더라고요. 자, 가볼게. 외곽의 2등분선이라는 건 뭐냐면 ABC가 이렇게 있었어. 삼각형이. 똑같죠? 근데 우리가 외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AB의 연장선을 긋고 BC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외곽을 여기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외곽이야. 여기가. 근데 그 외곽을 2등분하는 직선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2등분하는 직선, 대략적으로 그냥 그릴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D.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잘린 거야. 똑같이.
2등분.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뭐냐면 좀 충격적인데 잘 봐봐. AB 대 AC는 BD 대 CD라는 게 외곽의 이등분선 닮은 비거든. 근데 선생님, 이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게 뭔가 이상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 이게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여. 얘는 딱 봐도 피치 대가리니까 왼쪽 오른쪽은 왼쪽 오른쪽과 같다. 이게 뭔가 규칙적으로 보이는데 얘는 갑자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와 같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이게 왜 성립합니까? 라고 의문이 던져지는 거지. 근데 요걸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잘 봐. 선생님 여기 분홍색 AD선 그었잖아.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똑같이 평행한 선. 그럼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으면 준호야, 요 각과 여기 각도는 무슨 각도로 같지? 억각으로 같아. 그리고 이 그림은 조금 말은 안 된다. 이 그림은 말은 안 되지만 여기 각도랑은 또 어떻지? 같아. 왜? 동의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위도를 가진 각도다. 그래서 동의각으로 여기도 동그라미야. 그럼 말은 안 되지만 여기를 M값이라고 하면 AMC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충격적이게도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 그림은 말은 안 되지만. 그럼 결국에는 얘네 둘이 각 길이가 같다라는 건 요 AC 길이 대신에 누구라고 대체할 수 있어? AM 길이라고 대체를 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제 얘를 AM으로 바꾸면 너네들이 좀 이해가 가. 왜? AB 대 AM은 BD 대 CD다. 이게 왜 갑자기 이해가 가냐면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치는 거 있지, 요거. 요 삼각형이랑 요 가장 큰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어서 닮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따라서 긴 거 대 짤뚱한 거는 긴 거 대 짤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바로 AB 대 AM은 BD 대 CD인데 AM 대신에 AC로 바꿈으로써 애들한테 혼란이 오는 거야. 그냥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야 라고 하면 되게 좋은데 학교 책에서나 문제에서는 AM 대신에 AC를 바꿔서 내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냐라고 혼란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로 외곽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이등분을 배우면 졸리면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하세요. 자, 이 외곽의 이등분선이든 내각의 이등분선이든 요 두 가지를 배우면 항상 따라서 나오는 게 바로 수학자 이름을 딴 공식 하나가 나오더라 라는 거지.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린다라는 거지. 엉뚱하게 여기다가 이등분선, 저기다가 이 공식을 써오는데 이게 바로 수학자 이름을 딴 뭐였어? 파푸스의 중선정리다 라는 거지. 자, 파푸스의 중선정리라는 건 결국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으로 이었을 때 나오는 공식인데, 자, 얘 공식이 뭐였어? 바로 AB 거리를 제곱한 거에다가 그리고 AC 거리를 제곱한 걸 더한 것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누구와 같다? AM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더하기 BM 길이의 제곱을 더하고 그거의 몇 배? 2배와 같다라는 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정리다라는 거지. 근데 이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얘는 꼭 다른 개념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야? 무게 중심. 이게 꼭 무게 중심이랑 같이 밀접하게 연관돼서 나오더라라는 거죠. 왜 이게 무게 중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무게 중심이 탄생하는 원리가 뭐였습니까? 무게 중심이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에 중점들이 이어졌을 때 만나는 교점 자체가 바로 무게중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 가기 전에 잠깐 파푸스의 중선정리 들렸다가 무게중심으로 가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따라서 얘만 꼭 하고 이렇게 요거 좀 구해줘 라고 나오기보다는 이 문제는 대부분 GM 여기 길이 구하라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는 AG 여기 길이 구하라고 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 배우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 선생님 무게중심이면 뭔가 얘네 둘이 또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그게 어디랑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 있지?
외심, 내심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랑 무게 중심은 조금 세트화 시켜서 얘는 항상 세트화 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나왔던 거고요. 자, 우리 한번 블랙라벨 좀 한번 볼게요. 더 개념 블랙라벨. 자, 더 개념 블랙라벨 보시면 10쪽 뭐 크게 개념이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11쪽에 있잖아요. 한 걸음 더에 거기 별표 쳐주세요. 한 걸음 더. 졸리면 어떻게든지 하세요. 선생님이 선풍기도 갖고 왔으니까 너무 졸리면 선풍기라도 갖고 와서 선풍기를 쐬. 자기 볼따구로 세게 치든가. 얘들아, 우리 돈 아까워. 얘들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학원비 방학 거의 80만 원 돈 냈을 거야. 정말 아까운 거야. 만약에 허투루 쓰면. 아셨죠? 자, 거기 한 걸음 더에 내가 왜 별표 치라 그랬냐면 자취의 방정식이죠. 이게요, 여러분들 아마 고3 때까지 괴롭힐 거예요. 이 자취의 방정식은요, 직선에서도 나오고 원에서도 나오고 포물선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가면 기하가 갖고 쌍곡선 타원에서도 나와요. 그럼 도대체 왜 자취의 방정식이 고3 때까지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냐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우리가 자취라는 단어를 어디서 제일 많이 쓰죠? 우리 밟고 간 자리를 뭐라고 해요? 발자취라고 하죠. 왜? 발이 지나가면서 남긴 자국들을 이어봤더니 그게 발자취였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어떤 놈이 우리 헨젤과 그레텔 그 새끼가 빵가루를 던지면서 가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내가 점들을 표시하면서 지나가 봤어. 어떤 규칙을 가지면서 일정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점들을. 근데 이게 요점만 있다는 보장은 없고요. 점과 점 사이에도 수많은 점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선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신기하게 뭐냐면 점들의 좌치를 이으면 바로 누가 나온다? 직선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점자취를 이으면 직선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게 꼭 직선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점들이 규칙적으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건 아니고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 그럼 또 그 안에 수많은 점들이 이어져 있을 거니까 때로는 점들을 모였을 땐 뭐가 나오기도 한다? 곡선이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이 점들을 이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직선일지 곡선일지 타원일지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워해.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어떤 한 점을 줬어. 그리고 얘가 일정하게 커져. Y값도 X값도. 그럼 너무 황당하거든. 그러면 계속 일정하게 커지고 그 점들을 이으면 무조건 직선이 나올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A씨와 B씨가 갖게 되는 이 C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줘라는 거지. 그럼 이게 멘붕이 온단 말이야. 아니, A씨랑 B씨가 갖게 되는 C점들의 자취를 한번 이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요 문제를 이어서 한번 이렇게 가볼게. A가 여기 있었어. B가 여기 있었어.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야, C점이란 놈이 있는데 이 C점은 참 신기한 발자국을 남기면서 돌아다녀. 뭐? A씨랑 B씨가 같았으면 좋겠대라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야? 이 C점은 빵가루를 떨어뜨리더라도 A로부터 거리가 일정하거나 B로부터 일정한 거리, 같은 거리를 갖는 그 점에다가 빵가루를 흘리면서 가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A와 B의 중점에다가 빵가루를 하나 떨어뜨리게 될 거야. 근데 쟤만 있을까? 저것만 있는 건 아니야. 때로는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똑같은 여기다가도 빵가루를 떨어뜨릴 거야. 또는 저 멀리 있어. 이 거리랑 똑같대. 여기다가도 빵가루를 떨어뜨릴 거고 또 빵가루를 떨어뜨릴 거고 저 뒤에도 있겠지. 어쨌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갖게 되는 곳에다 빵가루를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 빵가루가 이렇게 5개만 있는 건 아니고 수많은 빵가루들이 이제 그 사이에 놓여져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빵가루들을 뭐 해보니까 선으로 이어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직선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 노란색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말하냐? 바로 이것을 만족하는 C점의 자취방정식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공교롭게도 뭐가 나왔다? 직선이 나왔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직선이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았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면 얘들아 단순해. 이 C점, 이 빵가루들은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는 미지수 빵가루들이니까 우린 뭐라고 들 거냐? C를 X, Y라고 한번 둬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 놓고 문제가 요구했던 이거를 한번 공식화해 볼게. 자, 한다. A에서 C까지 거리 구해달래. 자, A를 1,4라고 하고 얘를 4,7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AC 사이 거리 구해볼게.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거기다 루트 씌워주겠지. 그게 AC 거리고 그 다음 BC 사이 거리도 구해볼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이 되겠지.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줄 거야. 근데 우린 길이에 루트 있으면 양쪽 다 제곱해주면 되니까 사실상 얘는 루트 없이 나올 거고 얘들아 잘 봐. 여기 X에 관한 2차, X에 관한 2차 어차피 사라질 거고 Y에 관한 2차, Y에 관한 2차가 사라질 거야. 그럼 사실상 누구만 남지? X, Y에 관한 몇 차씩? 1차씩만 있을 거니까 우리 X, Y에 1차씩만 있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해? 직선이라고 하잖아. 그럼 실제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x 넘어가면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마이너스 14y 그럼 넘어가면 뭐 나와? 14에서 8 빼면은 6y 여기 1, 16, 17 나오고 16, 49 나오니까 얘가 넘어가서 1 되고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48은 0 따라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즉 이 C점은 A랑 B랑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뚜두두두두 걸으면서 한번 빵가루를 떨어뜨렸고 그 빵가루들을 다 이어보니까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 우리가 걔를 바로 C점의 좌치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선생님 꼭 1대1 A랑 C랑 B랑 C랑 거리가 같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야. 문제마다 또 다를 수도 있어. 문제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잘 봐. A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고 이번에는 C점이 어떤 규칙을 가지면서 이동하냐면 AC 거리가 BC 거리보다 2배 더 컸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떤 생각이지? C가 이제 요 사이를 걸어갈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근데 조금 더 누구한테 치우쳐져 있어야 돼. 잘 생각해봐. AC 거리의 2배가 BC 거리의 2배가 AC래. 그럼 누가 더 긴 거야? AC지. 그럼 상대적으로 B 쪽에 2배만큼 더 치우쳐져서 한 요쯤에 있을 거야. 2대 1로. 근데 요 점만 있냐? 그건 아니야. 2대 1. 2대 1. 요 점들을 한번 이어보자 이거지. 2대 1. 2대 1. 그럼 뭐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면 자 A를 내 마음대로 아까처럼 얘도 1,4 얘를 4,7이라고 뒀어. 그리고 C점은 모르니까 X, Y라고 놨어.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AC 거리 한번 구해볼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에 루트 씌울 건데 일단 씌울게. 는 2배의 BC 사이 거리 구할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제곱하면 얘는 없어지겠지만 얘도 없어지면서 여기가 몇 배 돼버려? 전체의 4배가 돼서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 봐. 여기 x제곱 여기 4x제곱 그럼 넘어가면 뭐 나와? 3x제곱이지. 그럼 얘는 x, y가 몇 차인 식이 나올 거야? 2차식인 요런 방정식이 나올 거야. 이거 뭐지 얘들아? 대표적인 원이지. 원의 방정식 공식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2대 1, 2대 1, 2대 1 해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그 빵가루들을 이어보면 요런 원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바로 이걸 만족하면서 C가 빵가루를 흘리고 간 점들의 좌치의 방정식은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방정식을 세우면 정답이다 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게 바로 좌치의 방정식이야. 이거 있잖아. 정말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요 자체 방정식이 굉장히 많이 헷갈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12쪽 넘어가고요. 13쪽 넘어가고 14쪽도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 필수 예제 10번 한번 가볼까? 19쪽입니다.
집중하세요. 저는 내신 대비 때는 막 다 끌어안고 가는데 사실 선생님은 방학 때는 좀 버릴 애들 버리거든요. 왜냐면 뭐 학원비 루팡 해주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자, 가보도록 할게. 자, 필수예제 10번을 선생님이 꼭 설명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 필수예제 10번. 그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개강 수업 프린트에서 문제 오류인 줄 알았는데 오류가 아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내 생각에는 생각보다 필수예제 10번 애들 진짜 많이 물어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게.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AP 거리 제곱 더하기 BP 거리 제곱의 최소값을 찾자 그랬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은 내가 얘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었고 B가 여기 있었어. 근데 P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어. 그러면 AP, BP 사이의 거리들을 제곱해서 그리고 그걸 더했을 때 최소값 나오자 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 P점이 결국 X축 위에 있으니까 K,0이라고 뒀을 거야. 그러면 AP 거리 구하면 K에 관한 몇 차식? K에 관한 2차식이 나왔고 요 BP 거리 구해도 똑같이 K에 관한 2차식이 나왔어. 그럼 얘들아 K에 관한 2차식 두 개를 더하면 결국 얘는 K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거든? 이렇게 된 식이? 뭐 최고차항 모르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 최소값을 찾아달라고 하면 우린 이걸 무슨 식으로 고치셔야 돼요? 바로 완전 제곱식.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돼요.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결국에는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얘의 최소값은 K가 뭐일 때? 알파일 때. 얘가 알파, 0일 때 최소값 뭐를 갖는다? 길이 베타를 갖는다라고 해서 찾는 게 정석이었어. 근데 있잖아. 아까도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런 생각도 되지 않냐 이거지. 뭐? 아니 우리 저번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B를요. 이쪽으로 강제로 이사를 시키자라는 거지. 그러면 PB 거리가 결국 이 거리랑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AP 거리에다가 PB 거리를 구하는 건 AP 거리에다가 PB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요 직선과 요 직선, 요건 세모로 쳐볼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가장 짧으려면 이게 뭐 되면 좋겠다? 직선 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결국엔 최소값은 AB 다시 거리 구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근데 안 된다라는 거야. 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우리 AP제곱, BP제곱 구하면 거리에다가 다 뭐를 씌웠죠? 제곱을 붙였어요. 그럼 제곱을 붙이면 뭐죠? 거리죠. 거리인데 루트가 없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얘가 K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뭐냐면 아니, 선생님 이 P점이 AB 위에 있을 때가 당연히 최소는 맞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게 꼭 진짜 최소일까요? 이게 최소가 아니라 요 동그라미가 가장 짧을 때와 요 세모가 가장 짧을 때 바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이 바로 다이렉트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보다 무조건 작을까요? 클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얘가 제곱이 붙으면 각각의 최소값이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오히려 얘의 최소값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했을 때는 이 네모보다 어떨 수도 있다?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지금 혼란이 왔어요. 언제는 걔를 K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어서 풀고 언제는 이사시켜서 직선될 때가 최소값이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명확하게 말해줄게. 언제는 2차식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고 언제는 이사시켜서 직선으로 푸냐면 너네들한테는 이렇게 알려줄게. F반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1번 만약에 거리에 제곱이 붙어있다.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곱이 없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찾자 라고 나오면 얘는 이사를 시켜서 바로 직선을 이용해서 답을 풀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때도요 또 이런 것도 되지 않아요 선생님? 뭐
여긴 루트가 없지만 여긴 루트가 있어요. 그렇지? 여긴 루트 더하기 루트란 말이야. 근데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면 얘네들이 값이 다르면 못 더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 붙으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얘처럼 루트 더하기 루트로 나오면 걔는 이사시켜서 그냥 A에서 다이렉트로 B 다시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는 거군요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마 저번에 개강 프린트에서 제곱이 붙어 있는 건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 되고, 제곱이 없는 것도 있었거든. 얘는 직선으로 풀었으면 답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19쪽 내용입니다. 19쪽 봐봐. 19쪽 보면 필수 유형 10번에 1번, 2번, 밑에 19번 문제 1, 2번, 그 다음 20번에 20번 문제, 21번 문제 모두 다 어때요? 제곱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제곱이 붙어 있을 때는 뭐 하자? 진짜 미지수를 k,0이라고 두고 k에 관한 2차식 만들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뒷장 20쪽 뭐 이거 파푸스의 중선 정리 증명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21번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나랑 24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 24번. 힘든 거 아니에요? 다른 애도 다 하고 갔어, 어제. 자, 24번 한번 봐볼게. A가 4,1이다. 그리고 B가 몇 컴마 몇이다? 마일 컴마 3이다. 근데 갑자기 뭐만 그냥 툭 하고 던져주냐면 P점이 돌아다니는데 AP제곱 빼기, PA제곱 빼기, PB 거리의 제곱이 항상 4인 거를 만족하는 P점의 바로 좌취의 방정식을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 문제 읽어봐봐. P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달래. 얘들아, 왜 P점을 이용한 도형의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을까? 우리가 수학에서 도형은 뭘 뜻하죠? 직선, 2차 곡선, 원, 타원, 포물선 등등등. 즉 다시 말하면 이 P점이 아직 직선일지 원일지 타원일지 포물선일지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도형 방정식이라고 나온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자 했지? 아까 빵가루를 몇 컴마 몇? x, y라고 두고 이 문제가 원하는 식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지. 그럼 시작해 볼게. 자, 간다. 자, PA 거리 구할게.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얘들아, 우리 저거 안 할게. 루트 안 씌울게. 제곱했으니까. 거기서 누구를 빼달라고 하냐면 PB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4라는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지. 우리 암산종 가능할까? 2차는 어차피 날아가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6y, 플러스 4y, 그리고 16 더하기 1, 17에다가 9 더하기 1, 10을 빼주면 되니까 플러스 7인데 얘가 넘어와.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었냐면 P가 빵가루를 떨어뜨리면서 가는데 이걸 만족하면서 빵가루를 떨어뜨린 걸 선을 쭉 이어봤더니 요런 직선을 나타내면서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방정식 찾아달래.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를 답으로 체크해주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직방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y는으로 고쳐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일단 얘는 여기까지만 써줘도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평면자. 내분점, 외분점은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각의 이등분선 알고. 여기 34쪽 가볼게요. 34쪽. 졸리면 별짓을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도 잠에 취하면 막 어쩔 줄 모르는 건 아는데, 근데 34쪽이 어디예요? 블랙라벨 34쪽. 평면좌표에. 평면좌표. 찾았어? 직선의 방정식 말고 평면의 방정식, 평면좌표. 자, 34쪽 보면 이제 요걸 꼭 해주고 넘어갔어야 됐어. 저번 시간에 건너뛰었어. 바로 뭐냐면, 이제 사각형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문제 읽어보면 사각형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 신기하게
선생님이 이대부고를 만 5년을 하면서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 유형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냐면 갑자기 A점 알려줘요. B점 알려줘요. C점 안 알려줘요. 끝. 근데 평행사변형 A, B, C, D래. 뭐 D는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놓고 갑자기 C점의 좌표를 찾아달래. 근데 평행사변형이야 라는 거야. 그럼 애들 당황한다고. 어떻게 A, B, C, D까지 알려줬다고 치면 얘가 어떻게 평행사변형인데 저 C 좌표를 어떻게 찾지? 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예요? 평행사변의 정의. 마주보는 변이 뭐하고? 평행하고. 그 안에 성질은 뭐죠? 길이마저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길이들을 이용하자라는, 평행을 이용하자 이거죠. 평행. 근데 우리 아직은 직선의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평행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왜지? 우리 평행이라는 걸 써먹으려면 뭐가 똑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니까 평행은 직선의 방정식 다음에 얘를 써먹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기울기를 이용해서 하나씩을 찾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C좌표를 A, B라고 놨으면 모르는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두 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는 기울기를 이용하면 돼.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뭐냐? 길이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길이들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 왜냐면 식이 더럽거든. 어차피 얘네 둘이 같다 써먹어도 식은 똑같이 나오거나 그거 갖다 크게 뭐 사용할 수 있는 건 없거든. 그럼 여기서 써먹는 건 바로 뭐냐?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뭐 하지? 2등분해줘. 서로가 서로를. 무슨 뜻이냐? BD의 중점이 AC의 중점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따라서 BD의 중점을 구하고 바로 그 다음 누구? AC의 중점을 구해서 그 중점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또는 마름모가 나왔는데 길이보다는 평행이라는 조건과 중점이라는 조건을 우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왜 그 다음은 이대부고가 마름모를 좋아합니까? 그럼 마름모도 똑같아. 마름모의 대표적인 모양은 말 그대로 이제 다이아몬드가 나오겠지. 이렇게 좀 그림이 찐따 같네. 이렇게. 자, 요런 마름모가 있었어. 그럼 마름모도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써먹어야 되냐? 바로 얘도 서로가 2등분 해주는데 얘는 무슨 2등분? 수직 2등분. 수직 2등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자 얘도 또 뭘 써먹자? 수직 조건을 써먹어도 된다. 그리고 길이가 다 모조리 같다. 그리고 세 번째 뭐도 써먹을 수 있어? 바로 두 대각선에 똑같이 중점 AC의 중점 찾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 찾아서 그 두 개가 같다를 써먹어도 되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수직은 말 그대로 뭐예요? 또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써먹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꼭 어떤 걸 질문하냐면 선생님 마름모래요. A, B랑 CD 길이 같죠? 이거 써먹으면 안 돼요. 마름모는 신기하게 길이가 같다 나오면요 A, B랑 누굴 걸고 넘어져야 돼? B, C를 걸고 넘어져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마주보는 길이가 같대. 얘들아 근데 마주보는 길이가 같으면 꼭 마름모밖에 없을까? 그건 아니지. 정사각형도 있고 심지어 평행사변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어요. 따라서 마주보는 길이가 같다를 써먹어버리면 마름모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름모는 항상 마주보는 길이가 같다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를 써먹으셔야 돼요. 왜? 이웃에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하면 딱 뭐로 단축 확 줄어져? 정사각형 아니면 마름모로 단축이 되거든. 거기다가 수직 2등분까지 된다 하면 우리가 바로 비로소 아 이거 마름모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길이가 다 같다 써먹더라도 마주보는 변이 아니라 이웃한 두 변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34쪽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평면 좌표고요. 너무 피곤해하니까 우린 좀 먼저 5분 정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직방을 시작할 건데요. 직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 알아둬야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표준형과 일반형이죠. 근데 이 표준형과 일반형을 애들이 사실 알아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학교 시험에 표준형으로 쓰시오, 일반형으로 쓰시오 이러지는 않고요. 뭘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일반형과 표준형의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선생님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뭡니까? 라고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애들 좀 쉽게 알려줄까 하다가 표준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알 수 있다고, 일반형은 뭐냐면 조금 복잡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뭐가 복잡하고 뭐가 쉽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잘 봐. 우리가 이 표준형과 일반형 용어는요, 직선에서만 뿐만 아니라 2차 곡선에도 있고 원에도 있고 타원에도 있고 쌍곡선에도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형에는 표준형과 일반형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뭐가 표준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봤던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나오면 표준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도대체 저걸 보고 왜 뭐가 알기 쉽습니까? 라고 하면 은수야, 우리가 여기서 이 m 값을 뭐라고 말하지? 말 그대로 기울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n 값을 뭐라고 말하죠? 그치, y 절편이라고 말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 m값과 n값에 대해서 모름이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나왔다. y는 4x-1이 나왔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4고 y절편이 -1이고 x절편은 4분의 1입니다 라고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저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표준형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4x 플러스 2y 플러스 8은 0이다. 7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럼 얘가 왜 일반형입니까? 라고 하면 어때요? 기울기 구해봐. 그러면 너네들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표준형으로 고쳐서 얘를 y는 -2x -2분의 7입니다 라고 해서 기울기는 -2, y절편은 -2분의 7입니다 라고 살짝 어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 라는 거지. 따라서 식을 보고 바로 뭔가 기울기와 x절편, y절편을 찾을 수 있으면 표준형. 조금 계산이 필요해요 선생님. 그러면 일반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나중에 우리 직방 다음에 원방 배울 텐데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16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중심 몇 컴마 몇? 4 컴마 -5. 반지름 몇? 4. 보자마자 어때요?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바로 원의 표준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y 플러스 25는 0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요, 충격적이게도 얘랑 같은 식이죠. 얘랑 같은 원이에요. 근데 같은 원인데 얘를 다시 여러분들이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려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계산을 통해서 반지름을 한 번 더 찾아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바로 원의 뭐라고 말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네들이 식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어요? 표준형. 조금 헷갈려요. 그러면 일반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일반형과 표준형을 나눠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는 표준형이 좋을 거고 어떤 문제는 일반형이 좋겠네요 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10문제를 풀어보면 대부분 표준형을 9문제 정도로 문제를 출제하고 풀 수 있고요. 한 문제 정도만 일반형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가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유형이냐? 바로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는 거지. 좀 이따 할 건데, 자, 우선은 표준형으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표준형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기울기라고 하고 얘를 y절편, 혹시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나는 점이라고도 하죠. 꼭 y절편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지나는 점인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기울기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유일하게 중학교 때는 특수각도만 가르쳤을 텐데, 우리 기울기 정도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우리가 바로 뭐라고 말하더라? 탄젠트라고 말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요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놨을 때 기울기는 우리가 그걸 탄젠트 세타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세타는 특수각 30도, 45도, 60도 정도만 알고 있자라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다. 이게 바로 기울기를 뜻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90도도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학년 때는 우린 뭐라고 가르치죠? 탄젠트 90도는 없다고 가르쳐요. 근데 2학년 가서는 탄젠트 90도를 뭐라고 하죠? 바로 무한대라고 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왜 탄젠트 90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직선이 아닙니다. 근데 왜 얘는 직선이라고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고3 때까지 배우는 직선, 원, 타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뒤에 뭐가 붙죠? 사실은 함수라는 펑션 단어가 붙어요. 함수. 얘네들은 다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 기울기가 90도라는 건 자,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 그럼 90도인 한번 직선 선을 한번 그어볼까? 90도인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 얘 함수입니까? 아마 함수 선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안 해요. 왜? 함수가 되려면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얘는 x값 하나에 여러 개의 y값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90도일 때는 우리가 직선이라고 안 하고, 그것이 즉 말하는 x는으로 시작하는 어떤 요런 식들은 다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0도는 있나요? 라는 거야. 탄젠트 0도래. 그럼 기울기가 요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우리 요렇게 생긴 거 한번 선 그어보면 뻔히 보이지?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얘는 뭐라고 말해요? 상수?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이면서 상수 함수라고도 하고, 그리고 얘는 뭐라고 식을 불러요? y는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직선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은 0도, 30도, 45도, 60도, 최대 맥스 89.9999999도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90도가 됐을 때는 우리가 바로 직선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물론 그게 이제 90도를 넘어갈 수는 있겠죠. 91도, 92도, 93도 직선일 수는 있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기울기가 뭐 나오더라? 음수 나온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즉 90도일 때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선생님 개념 프린트 01번과 02번에 설명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 기울기를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좌표를 알려줬다면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거야. 근데 제가 벌써 힌트 드렸죠.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뜻하니까 나중에 이거 언제 많이 써먹냐면 미적분 1에서 평균 변화율 배울 때 써먹을 겁니다.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뜻하기 때문에 x가 얼만큼 증가했어? 그때 y는 얼만큼 증가했어? 따라서 x2-x1분의 y2-y1 자체가 바로 기울기를 뜻하더라 라는 거고, 나중에 미적분 1 가면은 얘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미적분 단원에서 생각해주면 되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꼭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이걸 제일 많이 질문해. 저는 x1에서 x2 빼면 안 되나요? 빼도 돼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x2에서 x1을 빼놓고 여기는 y1에서 y2를 빼면 안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x2에서 x1을 뺐으면 y2에서 y1을 빼고, x1에서 x2를 뺐으면 y1에서 y2를 빼줘야 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위아래가 다른 방법으로 차이를 구하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3번 내용에 있고요. 아까 제가요 이제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다 그랬잖아. 요 일반형이 또 뭐 한 개 정도 더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는데,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4,3과
5,7을 지나는 5,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 돼.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기울기부터 찾을 거야. 1분의 4. 그럼 4x라고 쓰면 되고 5 넣었더니 7 나왔으면 좋겠대. 마이너스 13을 쓰면 바로 얘가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한번 점을 이렇게 줘볼게. 0,4, 5,0 이렇게 줬어.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걸 답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5분의 마 4.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x를 쓰고 0 넣었더니 4 나온대요. 플러스 4. 이렇게 찾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쵸? 지금 뭐 이렇게 주든 사실은 풀이는 똑같이 찾았지? 근데 얘들아, 요 점을 잘 봐봐봐. 요 점을 우리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면 두 점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거 뭐지? y 절편, x 절편 아니야? 얘는 다시 말하면 절편을 알려줬거든. 얘처럼 바로 절편끼리만 알려줬을 때, 절편의 좌표를 줬을 때는 또 다른 공식이 존재하더라. 그게 바로 뭐야?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도 직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잘 봐. 얘가 y절편이고요. 얘가 x절편이거든요. 한번 공식 세워볼까? 5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얘가 얘랑 같다고요? 같아. 왜? 잘 봐. 양쪽에 4를 곱해볼게. 그러면 5분의 4x 더하기 y는 4가 나오고 얘 반대쪽으로 넘기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4 똑같이 나오지. 따라서 때로는 어떤 두 점을 줬는데 그 점이 하필 절편을 담당하고 있더라. 그러면 때로는 요 공식을 써서 바로 직방을 찾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공식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그냥 원래 우리가 흔히 직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구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 건 그 중에 하나를 썼을 때 더 효율적인 거지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하다 중간에 또 한 번 쉬는 시간 줄게. 한 번에 안 나가고.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이제 우리는 직선의 표준형과 일반형을 통해서 우리 뭘 이제 구해 볼 거냐면 바로 위치 관계를 한번 공부해 볼게. 근데 이 위치 관계는 표준형으로 풀 수도 있고 일반형으로 풀 수도 있어.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일반형으로 둔 채로 풀어야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순간 안드로메다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여기는 일반형이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직선을 선생님이 쉽게 그냥 파란색이랑 주황색으로 해볼게. 첫 번째, 어떤 한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이 일치할 수도 있어. 이렇게. 또는 어떤 한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이 평행할 수도 있어. 뭐 한 번쯤은 들어봐서 아마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날 거야. 또 다른 직선은 한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그 대신 조건이 있어. 한 점에서 만나지만 절대 수직은 안 돼. 그 또 다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맞지만 걔가 하필 수직하면서 만나고 있어. 한 점에서 만나면서 얘는 플러스 수직까지 하더라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직선은 네 가지 모양의 위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럴 때 바로 파란색 직선과 주황색 직선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지. 얘를 꼭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이 넷 중에 하나라고 대답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 바로 그 두 직선의 기울기와 y절편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네 가지 중 어떤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천천히 말해볼게. 첫 번째, 일치? 이건 대놓고 그냥 쉬운 거지. 기울기끼리 같고 y절편끼리 같으면 될 것 같아. 끝. 두 번째, 근데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는 건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직선에서 시선은 뭘 뜻하지? 기울기를 뜻해. 따라서 두 기울기가 같으면 돼. 그 대신 조건이 있어. 평행하다가 위에 올라가는 순간 일치로 되기 때문에 절대 y절편은 같으면 안 돼. y절편마저도 같게 되면 평행이면서 일치까지 돼버리는 거지. 자,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너와 내가 시선만 다르면 언젠간 저 멀리 가면 만날 테니까 너와 나는 기울기만 다르면 돼.
y좌표는 같든 틀리든 상관없어. 선생님,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얘랑 기울기가 다르네요? 그치? 그러면 얘랑 얘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기울기만 다르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 지금 수직 조건이 껴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기울기끼리 서로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까지 추가되는 순간 우리는 그 두 직선은 수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직선 두 개가 나오는 문제들 엄청 많겠지? 그럼 무턱대고 그림 그리지 말고 먼저 문제에서 준 두 직선이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좀 쉽게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그대로 내가 한번 일반형으로 한번 가볼게. 일반형. 자, 일반형은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랑 px 플러스 qy 플러스 r은 0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그럼 나 요 순서대로 쓸게. 미안하지만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자, 간다. 일치한대. 일치하면 결론적으로는 얘를 바보처럼 y눈으로 바꾸면 안 돼.